중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온라인 개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수업입니다. 자, 선생님은 체육교사 장한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이렇게 늦게 만나게 돼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개학을 했으니까 자, 수업을 열심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체육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뭐 했죠? 네, 그렇죠. 팝스에 관해서 큰 틀을 김 선생님과 같이 함께 공부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자세히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PT를 한번 보실까요? PPT를 보면 우리가 건강과 체력평가 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력과 근지구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넘어가 보면 총 3가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력과 근지구력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근력과 근지구력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 와가지고 평가를 할 거니까요. 잘 알아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근력과 근지구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지, 집에서 어떻게 하면은 근력과 근지구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총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력은 뭐예요? 다 배웠죠. 근육이 수축할 때 발휘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런 힘은 우리가 평상시에 학교에서도 많이 친구들과 얘기하죠. 너 힘 얼마나 세? 나 이 정도 세? 라고 나오는데 보통 힘에 관해서는 다 이 근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무거운 것을 옮기거나 할 때 힘이 좋은 사람은 더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이 근력은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도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근지구력입니다. 이 근지구력은 근력과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그 다른 점이 뭐냐? 여기 나왔듯이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하게 근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거죠. 근력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낸다고 치면은 근지구력은 계속적으로 힘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력과 근지구력의 차이점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근력과 근지구력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세트라고 하면은 햄버거 세트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여기 트레이닝 세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정한 강도로 한 가지 운동을 반복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1세트, 2세트, 3세트라고 해서 운동이나 헬스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즉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10번을 해요. 그것을 바로 10번을 하는데 그것을 1세트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1세트를 팔굽혀펴기 10번 하잖아요. 그럼 3세트는 어떤 걸까요? 그렇죠. 총 1세트씩 10번, 그럼 3세트는 총 30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일정한 강도로 계속 반복하는 것을 세트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RM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좀 RM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회 운동 가능한 최대 중량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승우라는 학생이 10kg RM을 쉽게 들었어요. 그래서 나 좀 더 큰 걸 해야겠다 해서 5kg를 올려서 15kg를 겨우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최대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승우의 1RM은 바로 15k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RM, 즉 1회 운동 가능한 최대 중량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렇게 쉽게 생각하니까 쉽죠? 팝스를 측정할 때 저희는 근력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악력계가 있습니다. 자, 악력계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처음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파워 버튼이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여기 화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파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뜨죠. 일단 P112가 뜨기 때문에 0이 나오게 하려면 이 리셋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 0이 됐죠? 여기에서 이 악력을 측정을 하면 이게 숫자가 쭉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그럼 이 내 악력이 표시가 됩니다. 그걸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방금 쟀다면 왼손을 재야겠죠? 그때는 다시 여기 리셋 부분, 클리어 부분 보시죠? 리셋 이 부분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다시 0이 됐고 왼손을 쭉 해서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0으로. 자, 여러분들 많이 측정을 선생님이 해봤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자, 이 악력을 했을 때는 한 번에 힘을 계속 꾸준히 줘야 되는데
잠시 조금 줬다가 다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버티시 2.2에서 멈추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악력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한 번에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알겠죠? 한 번에 올려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지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윗몸 말아 올리기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자, 윗몸 일으키기를 우리가 많이 해봤는데 윗몸 말아 올리기랑 뭐가 다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 쪽에 많은 무리가 가게 돼서 이렇게 팝스 종목은 윗몸 말아 올리기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 1조로 여러분들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 건석권 선생님이 누워있고 이중현 선생님이 이제 바로 보조자 역할을 할 거예요. 이중현 선생님은 여기 건석권 선생님 여기 발이 뜨지 않도록 손만 올라가 주시겠어요? 네,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중현 선생님 여기 손만 이렇게 돼서 이 건석권 선생님이 손을 체크를 하면 숫자를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건석권 선생님은 넓적다리 있죠? 넓적다리에 손을 올리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90도로 이렇게 누워야 돼요. 90도로 반듯하게 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발과 발 사이 있잖아요. 발과 발 사이 보면 이렇게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여기 주먹 하나 있죠? 딱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누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측정을 할 건데요. 팔을 이렇게 곧게 뻗고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넓적다리 위에 이렇게 팔을 올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3초에 한 번씩 이제 일단 신호음을 줄 건데요. 이따가 그걸 보여주고 일단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손이 닿았을 때 하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놓고 내려. 3초 뒤에 다시 올라오고 둘 하고 내려오고 다시 마지막 셋 하고 내려오고 이런 순서대로 해서 재는 것이 바로 윗몸 말아 올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들 진짜 재는 것처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설명 잘 들으셨죠? 음악에 맞춰서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셋, 둘, 하나, 시작. 1, 2, 3, 4, 5, 6.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숫자를 재는 게 바로 윗몸 말아 올리기 방법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윗몸 말아 올리기 잘못된 동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팔을 반듯이 올라와서 찍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잘못된 동작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팔이 구부러진 경우에는 횟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팔을 펴서 반듯하게 찍어야죠. 이렇게 팔이 반듯하시 돼야 숫자로 인정되고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이 넓적다리, 허벅지 위로 그대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잘못된 동작은 옆으로 와서 찍는 경우 이것도 잘못된 동작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일자 그대로 올라와서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세 번째는 이 뒤쪽을 잡고 그냥 이 머리만 올라온 경우 이것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손이 직접적으로 보조자 이쪽에 찍어야 숫자로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동작은 이 양손이 둘 다 찍어야 되는데 힘들다고 한쪽만 해가지고 찍는 경우, 한쪽만 해서 찍는 경우에도 숫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양손 그대로 동시에 와서 찍어야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 네 가지 잘못된 동작에 유의해서 여러분들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챕터로 근력과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에서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범자 시작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팔굽혀펴기입니다. 자, 준비 한번 해주세요. 자, 팔굽혀펴기는 손을 일단 어깨보다 약간 넓게 짚어줘야 돼요. 어깨보다 약간 넓죠? 넓게 짚어줘야 돼요. 그래서 등, 허리, 다리가 일직선으로 유지돼야 돼요. 등, 허리, 다리가 일직선으로 유지돼서 유지돼서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 어느 매트나 거실에서 할 수 있죠.
한번 팔굽혀펴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향상을 시키는 올바른 자세가 있는데 잘못된 동작 같은 경우 첫 번째 뭐 있을까요? 엉덩이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엉덩이만 내려가는 경우. 어떤 경우죠? 엉덩이만 내려가는 경우. 엉덩이만. 너무 잘했네. 엉덩이만 내려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잘못된 동작으로 해서 유의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여학생들은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네. 실시. 하나요? 네.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한번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 하면서 많이 힘들으셨나요? 아니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잘못된 동작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똑같이 엉덩이만 이렇게 내려가면은 좀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운동이 덜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점에 주의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운동으로는 스쿼트가 있습니다. 스쿼트. 자,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약간 더 벌려주시겠어요? 어깨 넓이 벌려주고, 그 다음에 11자를 유지해요. 11자. 자, 11자 유지하고, 자, 양손은 앞으로 수평이 되게 펴주세요. 수평이 되게 펴주고,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빼서 허벅지가 수평이 될 때까지 내려온 후 한번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둘. 마지막. 셋. 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서 여러분들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단련시킬 수 있는 근력과 근지구력 운동이 되겠어요. 한번 이주연 선생님 혹시 이거 하면서 힘들었나요? 네. 어떤 게 좀 근육에 더 지금 가는 허벅지와 네. 엉덩이 쪽에 네, 아, 네네. 자극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어떻게 하면 잘못된 동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려갈 때 허벅지, 엉덩이 붓기를 빼고 허벅지를 이용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허리만 굽히는 경우에 그렇죠. 네, 운동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유의해서 허리만 내려가지 않고 허벅지랑 같이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설쌤 혹시 어떤 점이 좀 여학생들이 어떤 점이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여학생들이 이제 좀 힘이 부족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허리를 펴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못 버티니까 허리를 약간 말면서 내려가면은 조금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점을 주의해서 여러분들 처음에 보였던 동작이죠. 이게 잘 처음에 이해가 안 가면 되돌려 볼 수 있으니까 되돌려서 한번 잘 집에서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홈트레이닝 운동법으로는 런지가 있습니다. 런지는 첫 번째 손은 여기 허리 뒤에다가 놓고요.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린 후 오른발부터 쭉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때는 무릎을 굽혀서 90도가 되게 하고, 허리를 잘못된 동작으로는 허리가 이렇게 굽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허리를 반드시 90도로 유지를 하고 다시 한 3초 뒤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왼쪽 발을 다시 쭉 나가주고, 그래서 1, 2, 3 하고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반복을 하면 허벅지와 약간 하체 쪽, 엉덩이 쪽의 근육에 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한번 동작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펴고 오른쪽으로 쭉 펴고 쭉 펴고, 이런 동작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이렇게 해도 큰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녁이나 이럴 때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